요즘 자녀분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고 계십니까? 혹시 자식들에게 나도 부모님처럼 살고 싶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나이 들어갈수록 마음 한켠에 남는 건 재산도 명예도 아닌 결국 사람, 그 중에서도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이 멀어지고 그리운 사람일수록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집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되고 언제든 찾아와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돈이나 걱정 가득한 잔소리로 채워진 관계는 자녀들을 점점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조선의 대학자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편지를 자식들에게 보냈습니다. 그의 글 속엔 부모로서의 깊은 반성,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분의 말씀을 빌려 늘 그리운 부모가 되는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저녁 자녀에게 보낼 문자 한 통의 내용이 달라질 겁니다. 1. 자식의 삶을 존중으로 채우라. 다사는 아들들에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되 그 뜻을 억누르지 말라. 억지로 끌면 함께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그들의 삶은 그들 스스로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조언은 간섭이 됩니다. 돈을 주며 생색내거나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는 식으로 은혜를 강요하는 것은 자식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다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각자 타고난 그릇이 다르다. 그는 자식들에게 학문을 권했지만 억지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자식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더 많이 살아봤으니 안다며 자식의 선택을 수정하려 듭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조용한 응원을 남겼습니다. 자식은 스스로 서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부모의 사랑이 오래간다. 자식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빈틈을 남겨두십시오. 도움은 그들이 요청할 때만 주는 것이 진정한 존중입니다. 자녀가 넘어지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자식은 비로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2. 가르치려 들지 말고 삶으로 보여라.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비의 가르침은 말보다 행실에 있다. 그는 자식들에게 수없이 편지를 쓰면서도 너는 이래야 한다는 말보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는 다짐을 더 많이 남겼습니다. 부모가 늘 잔소리로 가르치려 하면 자식의 귀는 닫히지만 부모가 묵묵히 실천하면 자식의 마음은 조용히 열립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도 하루를 게으르게 보내지 않았고 자식들에게 부지런함은 아버지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 했습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가난했지만 아들들에게 근면함과 검소함을 강조했습니다. 부모가 절제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본 자식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안다고 했죠. 늘 불평불만을 토로하며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 만족을 모르는 삶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부지런히 가꾸고 소박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어떤 유산보다 값진 정신적 유산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식에게 짐이 되기 전에 나의 노후를 책임지는 당당함이 가장 큰 복입니다. 3. 화목한 부부의 평정심을 유지하라. 부모의 화목은 자식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다투지 않는 모습은 자녀에게 집안이 따뜻한 울타리라는 확신을 줍니다. 세상이 거칠게 몰아쳐도 부모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자녀는 마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립니다. 반대로 부모가 사소한 일에 화내고 다투는 모습은 자녀에게 가장 큰 불안감입니다. 사소한 일에 화내지 않고 웃으며 넘기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유머를 잃지 않고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부가 자녀에게는 가장 그리운 고향입니다. 4. 따뜻한 추억을 선물하라. 다사는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추억이라고 했습니다.
추억은 떠올릴수록 더 선명해지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동기가 됩니다. 바쁜 자녀가 시간을 낼 수 없다면 부모가 먼저 다정한 문자를 보내거나 부담 없는 만남을 제안하세요. 거창한 여행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작은 배려가 자녀에게는 가장 큰 안정감을 줍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감사와 칭찬을 잊지 마십시오.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자주 이야기하며 다시 돌아오고 싶은 집을 마음속에 만들어주세요. 5. 잘못을 했다면 먼저 인정하고 사과하라. 부모도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사는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라도 비판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관계의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거나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부모가 먼저 자세를 낮추어 사과하십시오. 사과는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에게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용기이자 지혜입니다. 자녀에게 미안하다, 내 말이 맞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 그 진심 어린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어떤 꾸지람보다 강력한 가르침이 됩니다. 6.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라.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식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대들이 내 곁에 없으니 내 마음이 허공에 흩어진다. 그는 엄격한 유교의 틀 속에서도 사랑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요즘의 자식들은 말로, 메시지로, 눈빛으로 확인받길 원합니다. 밥은 먹었니? 이 짧은 말이 자식에게는 생각하고 있다는 가장 따뜻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7. 당당함을 잃지 마라.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무능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경계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낮추면 자녀는 나도 그런 부모의 자식이니 별로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자녀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당당한 태도를 가지십시오. 나의 삶과 판단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훌륭한 멘토가 되는 길입니다. 자신의 관심사나 취미, 배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나이 들수록 멋지게 사는 부모가 될 때 자녀는 부모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8. 자식의 부족함을 탓하기 전에 내 욕심을 먼저 돌아보라. 다사는 목민심서에서 말했습니다. 모든 탓은 내게 있다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 그는 자식의 잘못을 꾸짖기보다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구나라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부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실망하는 순간 그건 자식을 향한 걱정이 아니라 욕심이 됩니다. 자식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의 잣대를 조금 내려놓을 때 그제야 진짜 사랑이 보입니다. 9. 원망보다 감사로 대화를 시작하라. 다사는 유배지에서 자식이 보내온 작은 편지 한 장에도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글씨가 떨리니 내 마음이 울었다. 나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 감사할 뿐이다. 그는 감사로 대화를 열었습니다. 원망으로 시작하면 상처로 끝나지만 감사로 시작하면 관계는 회복됩니다. 요즘 얼굴 보기 힘들구나. 이 말 대신 바쁜데도 얼굴 보여줘서 고맙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감사는 관계의 문을 여는 가장 부드러운 열쇠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는 자녀와의 관계가 돈이나 물질이 아닌 마음과 지혜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정약용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억울한 유배, 긴 외로움, 그리고 흩어진 가족들. 그 속에서도 그는 자식에게 서로를 원망하지 말고 서로를 걱정하라.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사랑은 결국 걱정의 다른 이름이지만 그 걱정이 집착으로 바뀌면 사랑은 멀어집니다. 가르치려는 대신 바라봐주고 간섭하는 대신 기다려주고 무거운 말 대신 따뜻한 눈빛을 건네보세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정약용이 말한 늘 그리운 부모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늘 보고 싶은 부모는
자녀가 힘들 때 마음 편히 기댈 수 있는 쉼터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덜 걱정하고 더 존중하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 보십시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의 지혜가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